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66,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21선 오늘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실적 리뷰 IR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끝났을 때 기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3일 연속 양봉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들이 3일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어, 지금 이쪽이죠. 한 7만원. 7만원 부근을 안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또다시 여기 밑에 있던 이 세 가지 하방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이 7만원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요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니아가 요즘 과거 시즌처럼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저점에서 잡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어깨춤 그리고 정말 신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가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지금 탈모제 관련 바이오 쪽 관련 섹터에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진단 키트만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올 초였죠. 2월인가 3월에 M&A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해외 바이오 쪽도 우리가 M&A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도 이 시젠, 바이오니아와 같은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바이오니아처럼 그렇게 조금 과거의 시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징 뉴스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어떤 수급이라든지 차트는 나쁘진 않고요. 지금 쓰리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히나 이스라엘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고 추가로 지금 부스터샷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일본이라든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라는 게 물론 이제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9,700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반기의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공시를 이제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급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이후에 장대 양봉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차트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희망입니다. 희망 사항이고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좀 터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이 7만원 선을 일단은 좀 지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봉 하나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4%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7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공모주들이 좀 핫하더라고요. 오늘 일진 같은 경우도
따상이 갔고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나 공모주 하시는 분들 경쟁률 보시고 잘 들어가시면 공모주로도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젠의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손실을 조금씩 다른 걸로 좀 메꿔 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종목도 조금 찾고 있는 와중에 잉여금으로 다른 종목도 조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다른 영상도 지금 찍고 있다. 물론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바이오니아가 과거 시즌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뭐 탈모 완화 화장품 유럽 진출, 이거는 정말 나온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모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뭐 이루지 못했던 탈모인들이, 이거는 뭐 돈이 얼마라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오니아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시즌 주주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이오니아가 어쨌든 자가진단 키트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게 수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업들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무상증자, 우리 옛날에 시즌도 무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다 반납을 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뭐 다른 업종군을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죠. 시젠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2월 달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기로 M&A 전문가 영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해외 바이오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매하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해외 바이오도. 그래서 지금 시젠 진단키트 물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 좋지만 다른 업종으로도 어느 정도 뭐 바이오니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유망 업종으로도 어느 정도 바이오를 인수를 만약에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시젠 전고점 돌파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A가 과연 이 지금 잉여금을 가지고 어떤 회사와 어떤 식으로 할지 사실 정말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M&A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M&A를 한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저거를 기다려 봐야 된다.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회사 측은 자, 이번 달 박 부사장, 이거 2월이었습니다. 올해 초. 당장은 아니지만 M&A 총괄로 오신 거라서 M&A를 염두에 두고는 있다. 자, 원론적 입장. 자,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바이오니아처럼 이 해외 바이오 회사 시젠이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가속화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바이오 회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즌 주주들은 정말 갈망하고 있다. 자, 시즌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반발이 심하면서 진단키트 이걸로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할 때다. 그리고 진단키트 이제는 레드오션이다. 이것도 뭐 회사 측에서도 알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마 시즌 주주들은 다 이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덴마크가 지금 코로나를 단기 취급했어요. 이거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단기 취급했다가 자, 높은 백신율에 자신감을 보였고 4달의 전면 해제를 했어요. 자, 과거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1,000명입니다. 11,000명.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도 인구수가 엄청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1,000명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스터샷도 맞고 있죠. 부스터샷도 맞고 있는데 그렇다. 자, 부스터샷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신기록.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백신이 나오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방심을 해서 그렇다. 아까 지금 덴마크 감기처럼 생각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자, 일본도 지금 난립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이 지친 거는 뭐,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많이 지쳤죠.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다 지쳤다. 그래서 그냥 뭐 걸리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많은데, 일본에서도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델타 변이의 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감기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증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중증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진단을 일상화해야 되겠죠. 진단을.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단을 일상화해야 되고, 제가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종 바이러스 국내에 바로 들어왔네요. 또 어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자마자 또 들어왔어요. 입국자 한 명. 이래 되면 또 이게 좀비 바이러스처럼 또 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일상화하는 게 맞다. 전 국민 상대로 진단을 좀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시제네 모바일 스테이션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좀 뿌리든지 뭐 그런 어떤 행정 명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즌 주주로서의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죠. 자, 브라질 뭐 축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인원수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WHO에서 자, 콜롬비아발 코로나 뮤 변이가 또 나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변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됐을 때 중증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치료제도 없죠. 근데 저런 식으로 가면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위드 코로나를 할 때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를 잡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따라갈 거고 이제 코로나는 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3개월, 4개월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잡지 못했죠.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 때 서서히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다, 희망회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A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최소한 시즌 주주라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어떤 좋은 주식이 있다면 손절하고 그쪽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자, 전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